평화롭게. 네, 속도 잘 지키고 있는 것 네네. 같고요. 오야! 우리 제보자분의 과실이 더 높은 게 좀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엄청 억울하죠. 그러나 차선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과실이 더 높게 잡혀요. 이 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토바이의 속도가 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얼마나 초과해서 상당히 빠른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월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앙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될 수 있을 거란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느낌? 그 이륜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는 차로 변경하는 차가 잘못한 거죠. 차로 변경이라는 게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돼요. 정상적이어야 돼요. 중간에 이제 끊겼어요. 또 진입하기 전 그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를 봤더니 한 99k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점부터 여기까지는 빠진 1초까지 계산해서 계산을 봤더니 한 130km 정도 나와요. 저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치고 나오는 거죠. 급가적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앞지르기 하고자 하고 들어온 거죠. 저 오토바이를 봐보세요. 어떻게 빠지나? 오른쪽으로 빠지죠. 오른쪽으로 틀어서 빠져요. 그러면서 속도로 확 하고 올라가요. 이게 앞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절대 가해자가 될 수 없어요. 100% 피해자인 사람이에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있어서 제보차가 한 40%,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60% 정도로 과실이 뒤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야. 다행이다. 저 같았으면 거기 차 안 세워요.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서 있는 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 트럭이. 아니, 초등학교 정문에 트럭이 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블랙박스로 보이는 거랑 내가 운전하면서 보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안 보였을 수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블랙박스 시야와 내 시야가 완전히 다르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아, 이거 너무 억울하겠는데. 두 차량에 대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동일한 크기의 모델링을 가진 피사체를 만들었고요. 운전자 시야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화면이 이 앞에 있는 유리창 몰딩 부분과 차량 내부가 화면에 가득하고요. 그 뒤에 있어야 될 차량은 시야각상 식별이 안 돼요. 다만 고개를 올리거나 내릴 수는 있어요. 좌우로 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 앞에 있는 구조물에 가열해요. 이 레미권 차량 앞에 1m 정도, 1에서 2m 정도의 승용차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석에서 충분히 안 볼 수 있다. 저 도로를 보면은 황색 실선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두 줄이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정차, 주차를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저런 주차를 한 차량의 15% 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수신하는 걸 저희가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아니, 팔을 뻗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오는 차한테는 네, 오지 말고 네. 나한테 오라 오라고, 그랬어요. 네. 처음으로 100대형 그렇죠? 제보자 사연이 온 것 같은데 네, 네. 지금은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죠. 어떤 반전이다? 모범 운전자가 수신호에서 갔는데 이게 안전운전 주의 불이행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결과는 6대 4에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은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그런 모범 운전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의 수신호가 곧 교통신호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아니 왜 이게 100대형이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모범 운전자들이 수신호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찰서에서 그래서 나와서 이제 수신하는 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사업체에서 의뢰해서 나와서 하는 거는 관할서나 이런 데 신고 안 하고 나오면 법적 효력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뒤 후자가 되는 거죠.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상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근무 등 경찰서장이 승인한 보조 근무에 한해서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운전할 때 저 모범 운전자분들을 만나면은 아저씨 신고하고 하시는 거예요? 뭐 효력 있어요? 어디 협회 소속이에요? 이걸 뭐 확인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 안 되죠. 이 사고와 같이 이제 공사업체 측에서 경찰 신고를 누락하면서 그 모범 운전자가 효력이 없게 된 거거든요. 제보자분께서는 이렇게 효력이 없는 모범 운전자를 배치한 공사업체를 상대로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나 이거를 이렇게 뜨문뜨문 보시고 아 모범 운전자는 효력이 없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그 전에 한 번 더 내가 스스로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일한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